살인범에 투약한 태국인 7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주 읍성이 복원되면서 신라 유적에 가려졌던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적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전과 인근 주민의 질병 관련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향인 포항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잘못이 밝혀진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 텅 빈 주차장, 관광객은커녕 지나가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모습입니다. 마을 회관을 찾았지만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취재진의 진입을 거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싸늘한 표정입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진짜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잘못했으면 죗값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포항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항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념관 사업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포항 사람들 세금 모아가지고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뼈 빠지게 벌어서 일하는 거를 그쪽에다 바치는 거는 정말 포항 시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면서도 같은 고향 출신의 전직 대통령 수사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도 아프면서 어떻게든 이번 일로 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마친 이후에 편안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은 정치 보복 성격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죄는 다스리면 죄가 자꾸 되고 그거는 구속을 안 시기 좋지요. 역대 5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길 포항 시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원전과 인근 주민들의 질병 관련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 가운데 암 환자와 소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주거 형태, 개인별 특성 등을 반영한 코호트 연구 방법을 사용해 조사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를 통해 환경 방사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전 주변 주민 건강 영향 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내린 눈으로 경북에서는 7개 시군에서 1.8헥타르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구미와 청송의 인삼 재배 시설이 각각 0.3헥타르씩 눈 피해가 발생했고 7곳과 상주, 의성에서는 방조망이 0.3헥타르씩 손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시설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현장 조사를 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 시움 같은 시설물 긴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이 4월 첫 주 경선을 거쳐 9일 확정됩니다.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공천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공천이 지연되면서 혼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아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기간에 TV 토론도 개최합니다.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5일 모바일 투표, 8일 선관위 현장 투표를 해서 주민 1,500명씩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반반씩 합산합니다. 최종 후보는 9일 확정 발표합니다.
한국당은 애초 이달 말까지 공천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경선 방식이 오락가락하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공천도 줄줄이 미뤄져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려질 예정입니다. 공천이 지연되면서 갈수록 혼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철우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대한씨름협회 관계자들이 이번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협회 공금 유용에 개입하고 직원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금 유용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이 의원의 친구이자 씨름협회 임원이 해명을 하고 이 의원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며 연일 보도자료를 내 정치 공작이고 배후 임무를 추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쥔 일부 지역 당협위원장은 공천 약속을 남발하고 다녀 후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직 단체장 컷오프설, 전략 공천설도 놔두는 등 공천 지연에 따른 잡음이 무성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오늘부터 영덕 대게축제가 시작되면서 대게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영덕 강구수협의 마리당 대게 위판가는 체장 10cm 안팎의 작은 대게는 2만 원 선, 중간 크기는 4만 원 선, 대형 박달 대게는 12에서 13만 원 안팎으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대게의 가격이 평소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대게축제 기간에는 대게 소비가 급증하는 데다 최근 며칠간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 대게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때 만들어졌으나 크게 훼손됐던 경주 읍성이 차츰 복원되면서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라 유적에 가려졌던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적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을 간직한 검은색 돌과 아름드리 고목. 이곳이 오래된 성터였음을 보여줍니다. 옛 성벽과 연결된 곳에는 새 성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방을 살피던 물루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경주읍성은 몽고 침략과 임진왜란 때 크게 파손됐고 조선 영조 때 마지막으로 개축된 뒤 허물어졌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읍성 복원에 나선 경주시는 지금까지 600여억 원을 들여 동쪽 성벽 300여 미터를 복원했습니다. 공사 중인 물루와 성벽 담장도 올해 안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시민의 힘으로 복원되어서 또 새로운 조선시대의 경주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280여억 원을 더 들여 동쪽 성벽 160m와 북쪽 성벽 600여 미터를 더 복원하고 북쪽에도 물루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관 조명, 탐방로, 공연장 등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 및 음악회 등을 유치해가지고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경주 읍성 둘레는 2.3km, 주민 밀집 지역이라 남문과 서문까지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동북 성벽과 물루 복원만으로라도 신라 이후 천년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역사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해온 월성 4호기와 신월성 2호기 원전에 대해 오늘 재가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월성 4호기의 비상급수 개통과 손상된 압력 조절기에 대한 보수와 원인 조사가 실시됐고 신월성 2호기의 시험 오류 부품에 대해서는 밸브 교체와 재료 성적서 재발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개 원자로의 증기 발생기 내부 검사를 통해 미세한 금속 조각 등 157개 이물질을 발견해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에 투약한 태국인 7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종 마약 등 모두 10억 원어치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여행용 캐리어 안에서 포장지에 겹겹이 쌓인 여성용 파우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포장된 마약 뭉치가 줄줄이 나옵니다. 이게 마약이야? 이거 아직 안 뜯었네? 태국 출신 외국인 여성 32살 A씨 등 2명은
지난 1월 태국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를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작게 소포장해 의약품 등으로 위장하고 여행용 가방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외국에서 국제선 택배로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엔 아예 공항에 입국하면서 가방 들고 오면서 가방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넣어두고 이렇게 딱 오니까 사람 따로 물건 따로 오니까 아무래도 적발하기 좀 어렵죠.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10,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반입한 마약은 중간 판매상 2명을 거쳐 경남 김해와 함안 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고 유통 투약한 혐의로 이들 태국인 7명을 모두 구속하고 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군이 예산 375억 원을 투입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3대 도심 재생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울진읍 중심가를 관통하는 중앙로 2.9km 구간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봇대와 전선이 사라졌고 울진 남대천 울진 취수장에서부터 은어다리까지 3km 구간은 사계절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배수 펌프장에서 하천도로를 연결하는 월변교가 새로 생기면서 울진 중심시가지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청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모두 6명의 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게 되며 조례안 20건을 포함해 26건의 안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 출마로 김은규 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고우현 부의장이 직무대리로 진행합니다. 서울 AT센터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경상북도와 상주, 봉화 등 14개 시군이 참가해 귀농 귀촌과 청년 창농 지원책을 홍보합니다. 경북은 한 해 2,000가구가 넘는 귀농 가구가 유입되면서 지난 13년 동안 귀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이 오후가 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을 시기하는 꽃샘추위도 계절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나 봅니다. 아침까지는 추웠지만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햇살까지 더해지면서 꽃샘추위가 빠른 속도로 물러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침에는 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2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2자릿수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1도에서 16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조금 잔잔해졌는데요. 풍랑 경보에서 주의보로 약해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은 0에서 4도 보이겠습니다. 낮이 되면 울진이 11도, 영덕이 13도, 포항과 경주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도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올라 봄 냄새가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은행 임사부서를 2차 압수수색하면서 문제가 된 2016년의 채용 자료 말고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하면서 채용 비리가 더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2명 이외에도 전 인사부장과 인사실무자까지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인규 행장의 지시를 받고 부정 채용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어
박 행장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인 80대 어머니와 집을 나간 50대 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16년 만에 만났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16년 전 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사행성 오락에 빠져 재산 대부분을 잃고 어머니 B씨에게 돈 4천만 원을 받아 가출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최근 실종 전담팀이 아들이 서울역 지하철에 남긴 기록을 확인해 재활치료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들 A씨를 찾았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노모는 지난 19일 서울을 찾아 아들과 16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이뤘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50여 곳의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낙동강 오염의 원천인 영풍재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면서 낙동강의 4대강 보 8개를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7개월 된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일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학대당하다 숨져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대로 판결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둘 다 20대인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3살 C씨군에게 목줄을 채워 숨이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